오늘이 5월 4일이거든요. 그 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제가 좀 잠이 부족해서 이번 어린이날 그 연휴에는 잠을 좀 실컷 자고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도 좀 읽으려고 좀 했는데, 근데 아침에 이제 이 어리석어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능적으로 이제 알람을 봤더니 그 권대희 어머니께서 올린 이제 카톡글이 있더라고요. 권대희 어머님은 2016년도에 그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이제 사망한 20대 청년입니다. 청년인데, 그 진실이 묻힐 뻔했는데 그 대희 어머니께서 어렵게 수술 CCTV를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말 어머니 말로는 수백 번, 그 사랑하는 아들의 좀 이렇게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그 의료법 위반죄, 그러니까 진료 기록이 좀 허위 기재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수술실에서의 이 의사가 뭐 동시 수술이라고 하죠. 여러 수술장을 열어놓고 하다 보니까 의사가 없이 간호조무사 혼자 지혈을 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뭐 간호사가 혼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화장 고치는 이제 이런 영상들이 다 이제 발견하게 됐고, 또 그 대의가 과다출혈이니까 수혈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혈액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수혈하지 않고 바로 뭐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시키고 결국은 대학병원에서 이제 사망하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었는데, 이제 이런 과정이 모두 CCTV에 담겨져 있었는 거죠. 그래서 대의원님께서 작년 11월 22일이었거든요. 우리 국회 앞에서 어리석어 피해자들과 이제 환자 단체들이 모여서 국회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해 달라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 기자회견이 마무리될 때쯤 그 대의원님께서 우리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대의원님이 첫 번째로 1인 시위를 시작했고, 그 이후로 이제 올해 4월 18일까지 정말 그 평일날 100일 동안 이제 릴레이로 1인 시위를 했거든요. 어리석어 피해자들, 그 다음에 가족들, 유족들, 또 이 환자단체에 계신 분들과 또 일반 이제 시민들도 한 130분 정도가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그 대의원님께서, 그래서 대의원님께서 지금은 국회에 대입법 만들어 달라, 권대입법 만들어 달라,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촬영하고 다만 환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촬영한 영상들을 의사들이 함부로 이렇게 보지 못하도록, 뭐 누구나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수사나 재판이나 또 분쟁 조정이나 중재 같은 이 특별한 경우에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이걸 철저하게 보호해 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법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이제 어머님이시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민사재판부와 그 다음에 검찰청에 아마 탄원서를 쓰는 것 때문에 바쁘셨는데 아마 그게 끝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톡방에 보니까 이제 그런 탄원서가 끝나서 오늘 그 최근에 그 수술실 CCTV 주제로 했던 100분 토론하고 또 연합뉴스 TV에서 이 찬반 이 토론이 있었거든요. 그 영상을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카톡방에 내용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께서 아마 요거는 두 분 다 그 100분 토론과 연합뉴스 TV에도 경기도 의사회장인 이동우 회장님께서 아마 출연하셔서 얘기를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는데 아마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더라고요. 저 이야기를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분당 차병원의 신생아 사망 사건은 1년에 그 분만실에서 40만 건 정도가 분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그 대의가 그 사고 난 날하고 똑같은 연도니까 한 3년 동안 치면 그 120만 건 중에 한 건에 불과하다는 거죠. 한 건. 그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뿐만 아니라 이걸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120만 건 중에 한 건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신생아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말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임세훈 교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작년에 11월 20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했었고,
굉장히 이 언론이나 방송의 취재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이제 법이 발의될 분위기가 좀 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 날 2018년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그 진료를 받다가 그 임세훈 교수님을 그 살해하는, 좀 비참하게 살해하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진료실에서의 안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임세훈법 만들자라고 해서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20개 넘는 법안이 발의됐고요. 그래서 그 중에 상당수가 이미 국회를 통과해서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병원협회, 의사협회, 아마 정신질환학회하고 같이 TF를 열몇 차례 이제 TF 회의를 가져서 진료실 안전대책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임세훈 교수님은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하늘을 가셨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분의 살아왔던 행적, 그리고 그의 치료받았던 환자들의 말에 의하면 정말 의사로서 존경스러운 이제 그런 분이셨고,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 임세훈 교수님도 정말 존경스럽지만 그 유족이 정말 존경스러웠죠. 보통 이제 의료사고 피해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너무 부당한 이런 이제 그 살인을 당한 거잖아요. 그 가족의 입장에서 그 분노를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분노를 누르고, 그리고 임세훈 교수가 살아있더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 고인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이 사건 때문에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는 차별, 치료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셨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환자안전법 만들었던 그 종윤이 부모님도 의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았거든. 의사 처벌이 왔자 뭐 하겠냐. 종윤이가 살아 돌아오는 거 아니지 않냐. 오히려 그 실수를 인정하고 제2, 제3의 종윤이가 나오지 않도록 환자안전법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환자안전법 운동을 했고, 그게 사회적 공감대, 의료인들조차도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예강이법도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도, 예강이 부모님도 의사를 업무상 과실죄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심폐소생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상황에 예강이가 하늘나라에 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비록 예강이 하늘을 가더라도 내가 다 용서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법을 만드는 운동을 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예강이 종윤이가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유족이죠. 예강이 어머님, 그리고 종윤이 어머님의 그 마음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게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예강이법도 사실은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그 유족, 임세훈 교수님의 그 유족과 예강이와 그리고 종윤이의 유족의 그 마음들이 결국 이 고인들의 죽음이 그래도 의미 있는 죽음이 되게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 대어머님도 마찬가지고, 대어머님도 비록 소송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형사고소도 이미 뭐 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제2, 제3의 이 대의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수술실 CCTV를 설치해달라는 운동을 하고 있고, 릴레이 1인 시위 100일 동안 가장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이제 이 분께서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 이 120만 건 중 한 건이라는 이 말에 너무 상처를 받으셨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임세훈 교수님은 진료실에서 진료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체 진료실에서 진료받는 환자가 1년에 몇 천만 건 되겠죠. 그 중에 한 환자에게서 이제 그런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임세훈 교수님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다른 의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 거였고,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의사협회에서 주장을 했는 거잖아요. 근데 분만실에서 3년 만에 한 건이 됐다고요? 아닙니다. 분만사고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험도 많이 가입돼 있어서 합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분만 사고 말고도요. 의료사고 명백한 경우,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그 명백한 사고는요, 병원에서 고액의 비용을 주고 합의하고요. 합의해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나중에 합의서 내용에는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뭐 손해배상을 문다든지 이런 이제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정말 지금 언론 방송에 보도가 되어졌던 알려진 그 사건은요, 정말 뭐 운이 좋다고 해야 될지 운이 나쁘고 해야 될지 몰라도 정말 어렵게 드물게 나온 사건이거든요. 빙산일각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환자 안전 사고 몇백 건, 몇천 건, 몇만 건이라고 생각하세요? 훨씬 많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 중에 환자 안전 사고 중에 정말 사람이 사망한다든지 식물인간이 된다는 하는 중대한 환자 안전 사고는 그보다 적을지 모르겠지만 의료 현장에서의 환자 안전 사고, 의료 사고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마치 한 사람의 사건으로 이렇게 축소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되지고요. 그리고 그 대어머니께서 어떤 이야기 했냐면, 왜 병원에서의 죽음이 의사와 환자가 왜 다르게 취급받아야 되냐, 왜 차별돼야 되냐에 대한 이 분통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100일 동안 릴레이 1인 시위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 앞을 수없이 많이 지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그 중에는 보건복지위원도 들었을 거고, 법을 발의했던 열 몇 분의 국회의원도 지나갔을 거예요. 수술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해주지 않았어요. 다른 국회의원들이야 법을 진료실에 관련된 법을 발의하지 않은 국회의원이야. 아마 수술실, 진료실, 응급실 이슈가 있다 보니까 환자와 의사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 했을 수도 있다 치더라도, 적어도 응급실과 수술실의 안전을 위해서 법을 발의했던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수술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법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하지만 이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들이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분통 터진다는 분도 계셨거든요. 재훈이 어머님도 이야기하셨고요. 그 환자안전법, 그 재훈이법 만들어달라고는 재훈이 어머님도 이야기하셨고, 그 권대입법 만들어달라는 대희 어머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세훈 교수님에 대한 예우죠, 예우. 비록 의사지고 환자지만 병원에서 돌아가셨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런 요구들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진짜 재뿌리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안 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릴레이 1인 시위도 100일 하고 마쳤습니다. 국회에서 이제는 법을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법이 전혀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겨우 정부가 이 최근에 분당 차병원 사건이 발생하는 그때서야 이제 겨우 보건복지부가 5월이나 6월이나 아니면 상반기 중에 수술실 안전대책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얘기한 상태입니다. 왜 환자와 의사가 병원에서 동일하게 사망을 했는데 왜 죽음이 다르게 평가돼야 되고, 의사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있는 건 좋지만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도가 지나칠 정도로 상대적으로 환자에 대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입법적 지원과 이 정책적 지원을 하면서 왜 환자의 수술실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카톡에 글이니까 글을 읽는 거지만 이거 말로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죽으면 안 되고 환자는 아무렇게나 죽어도 된다라는 이 사고관념이 너무 화가 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당 차병원에 그 어머님이 어렵게 아이를 출산했고 아직도 아이가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런 이제 의사 단체 회장님의 그런 얘기를 들면 얼마나 화가 나고 분통 터지겠습니까? 저는 이제 국회와 정부가 응급실 안전, 진료실 안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수술실 안전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내년에 선거에 있어서 의사협회에서는 선거기획단 만들어서 국회 활동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도 보고 있고요. 환자도 보고 있고 환자 가족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환자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의식하는 국회와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대의원님께서 또 우리 선거 피해자들이 제가 대신 이야기했는데 좀 이 분노함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